안녕하세요. 분당 박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이라는 투기 도박에 빠지게 된 계기,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초심자의 행운, 처음 도박을 했을 때 저의 심정에 대해서 지난 저의 과오들을 들추면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5학번이고요. 2000년도 초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동종업계에 있는 외국 회사에 굉장히 운이 좋게 스카우트 돼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골드바를 판매하는 업무를 병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치과 덴탈 쪽 영업을 담당을 했었고요. 저희가 생산하는 골드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골드바를 종로에 있는 대형 업체들의 판매를 하는 업무도 병행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골드바에 재고가 쌓이게 되면 재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적으로 해외 선물이라는 골드 외에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면 골드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종로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에게 저희 골드밤을 판매하면서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골드바를 구입하고 있는 한 업체 사장님에게 자연스러운 사업 제안을 듣게 됩니다. 투자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골드바를 더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해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같이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달콤한 제안을 주셨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당시 부모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이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제가 직접 상환을 하고, 또 그와는 별도로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또 부모님에게 드리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나름 열심히 성실히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또 부모님도 어느 정도 당시에는 믿어주셨기 때문에 흔쾌히 4억이 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을 대출받게 됩니다. 한동안 한 2년여간은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이어져 갔고요. 저 역시도 당시 2010년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그렇게 그 당시 이직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열정적으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했었던 시기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로 왕래가 잦아들면서 해외 선물을 하고 계신 주위 분들을 몇 분 만나다 보면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정말 죽이도록 싫은 원수에게 해외 선물을 가르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외 선물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심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원자재들의 정확한 나름대로의 내 판단이 선다라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좀 소소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치기 어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거래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2011년도 저희 일본 본사에서 이제 한국 지사나 이제 아시아 지사에 있는 전체 직원들이 주주총회 형식으로 일본 본사에 모이게 되는 해외 출장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이제 삼성선물이라는 이제 증권소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해외 선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마칩니다. 그렇게 일본 출장길에 오른 공항 가는 버스에서 처음 해외 선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항 가는 1시간 좀 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린 도박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도 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사업에 그 금액을 전액 투자한 건 아니었고, 이제 일정 금액은 제가 이제 개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드가 그 당시에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버스에 타서 공항 가는 순간에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골드 매수 포지션을 두 계약을 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 뭐 정말 10분도 안 돼서 뭐 한 몇 분 사이에 계속 그래프는 정신없이 바뀌면서 마이너스로 됐다 플러스 됐다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정말 10분도 안 된 사이에 몇십만 원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몇십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짜릿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해외 선물 매수 포지션 늘려가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계좌의 남은 금액도 전부 다시 증권 계좌로 이체를 하고 7계약 정도 풀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티켓팅을 하고 핸드폰을 끄고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본 도착해서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에 일본 본사 임직원분들과 뭐 저희 한국 지사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일본 생맥주 나마비루를 마시는데 그때 그 제 심정은 너무나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식사 자리에서부터 약간 휘황찬란한 업된 분위기에서 이제 몰래 화장실 가서 잠깐 계좌를 확인했을 때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익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호텔 라운지에 와서 야경을 바라봤을 때 제가 가졌던 허황이 아직도 제 뇌리에는 깊이 박혀 있는데요. 그 밝게 빛나는 그 일본 도심의 야경 속에서 저 중에 한 건물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겠다라는 도박 중독자의 망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갖고 있었던 풀베팅 했던 모든 포지션들이 다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그 전날 벌었던 그 많은 수익들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도리어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모든 업무보다는 제 해외 선물 베팅을 하는 게 그 당시 저에게는 지상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매일매일 출퇴근해서 벌 수 있는 그 소중한 월급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우스워 보였고 단 하루 만에 아니면 단 몇 시간 만에 월급 이상의 금액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낀 저로서는 이미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바로 그렇게 심각하게 제 스스로 변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1~2년간 더 해외 선물 투기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분들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제 스스로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해외 선물이라는 투기를 함으로써 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으로 회사의 퇴직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님이나 임원분들이 굉장히 저를 좋게 봐주셔서 퇴직을 극구 말리셨고 제가 당시에 이제 영업 총괄을 하는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일했던 주위 직장 동료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 많이 매니징을 하고 직원분들과 더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딱 제가 해야 될 것만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직을 계속 주장을 하지만 좀 좋게 상황이 변화되면서 6개월간의 무급 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의 걸림돌을 잠시 걷어내고 해외 선물 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면서 점점 심각한 도박 중독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처음 해외 선물이라는 투기 도박에 빠지게 된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구차한 변명인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 해외 선물 투기에 빠졌던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컨텐츠부터는 결국은 퇴직을 하고 전업 투자로 한 4, 5년 정도 생활했었던 상황들, 그러면서 정말로 어떻게 심각하게 도박 중독자로 변환해 갔는지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말씀드리게 돼서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 우리 주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발전에는 저 스스로의 일상을 만들어 가면서 또 많은 좋은 컨텐츠를 계속 생각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당 박이었습니다.